연평도 해상에서 어업지도선 선원이 월북을 했다.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북에 넘어간 정황이 있다는 소식 어제 뉴스룸에서 전해드렸는데요. 이 선원이 이 과정에서 북한 측의 사격을 받고 숨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해양수산부 소속 47살 공무원 A씨가 실종된 건 지난 21일입니다. A씨는 어업지도선에 올라 불법 어업을 단속하던 중 소연평도 2km 남쪽 해역에서 실종됐습니다. 군경은 신고 접수 후 인근 해역을 수색했지만 어업 지도선 위에 놓인 A씨의 샌들만 발견됐을 뿐 A씨를 찾진 못했습니다. 군 관계자는 JTBC 취재진에 조수 흐름 등을 따져봤을 때 자연적으로 떠밀려간 것 같진 않다며 잦은 월북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보 당국 관계자는 A씨가 월북을 하는 과정에서 북측 총격에 의해 숨진 것으로 잠정 확인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북측이 숨진 A씨를 수습한 뒤 화장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확한 총격 경위를 파악 중이지만 북측이 코로나19 차단을 위한 접경 지역 방역 지침에 따라 이같이 대응했을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습니다. 관계 당국은 정확한 경위가 파악되는 대로 공개할 방침입니다. JTBC 노진호입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다음 달 초에 한국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도 만날 것으로 보이는데 특히 미국 대선을 앞두고 북한을 향해서 어떤 메시지를 낼지가 주목됩니다. 김선민 기자입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방한은 추석 연휴 뒤인 다음 달 초쯤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 외교 소식통은 다음 달 7일 1박 2일 일정으로 한국에 올 것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미국, 일본, 호주, 인도 등 4개국 외교장관 회담인 쿼드가 다음 달 초 일본에서 열리는데 이를 계기로 한국에도 들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예방하고 강경화 장관과도 만나 북핵 문제와 방위비 분담금 협상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쿼드가 사실상 중국을 견제하는 성격을 띠는 만큼 미중 갈등 속에서 중국 압박에 동참해달라고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의 이번 방한이 특히 주목되는 건 오는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북한을 향해 메시지를 낼 가능성도 크기 때문입니다. 오랫동안 교착 상태에 빠진 북미 간 대화를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신호를 보낼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다만 미국 대선 전 북한과 만나는 이른바 옥토버 서프라이즈는 북한 내 코로나19 상황과 수해 피해 등으로 성사되기 어려울 것이란 분석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JTBC 김선미입니다. 지난 15일 첫 확진자가 나온 경기도 고양시의 정신요양시설 박애원에서 어제 10명이 무더기로 추가 확진돼 모두 38명이 감염됐습니다. 박애원은 처음 집단 감염이 발생한 뒤에 건물 전체를 봉쇄하고 입소자들을 분산 배치하기도 했는데요. 감염 전파는 오히려 더 빨라졌습니다. 방역당국은 아직 감염 확산의 원인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지윤 기자입니다. 경기도 고양시의 정신요양시설인 박애원에서 어제 10명이 추가 확진됐습니다. 이로써 누적 확진자는 모두 38명이 되었습니다. 박애원에서는 지난 15일 종사자 2명과 사회복무요원 1명 등 3명이 처음으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방역당국은 박애원을 건물 전체를 봉쇄하는 코호투 조치를 내리고 다음 날까지 입소자와 종사자 등 283명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16일에는 입소자 5명이 확진됐습니다. 17일에는 2명, 18일 3명, 19일 5명, 21일 5명 등 확진자들이 계속 늘었습니다. 누적 확진자 38명 가운데 34명이 건물 3층에서만 나왔습니다. 3층 입소자 56명 중에 60%가 감염된 것입니다. 이 때문에 18일 3층 체육관과 강당을 활용해 3층 입소자들을 분산 배치했습니다. 칸막이를 설치해 서로 분리된 10개의 개별 공간을 만들고 침대를 2개씩 두었습니다. 그럼에도 확진자들이 계속 늘어났고 방역당국은 아직까지 확산 원인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고양시 관계자는 최초 확진자로부터 감염된 입소자들이 이제서야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추정했습니다. 보건당국은 통제가 쉽지 않은 정신요양시설 특성상 당분간 박애원에서 추가 확진자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JTBC 박지윤입니다. 서울 여의도도 비상입니다. LG 트윈타워와 증권회사 빌딩에서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강원도에서는 중학생 1명이 양성 판정을 받아 학교가 다시 문을 닫았습니다. 류정화 기자입니다. 서울 여의도 트윈타워입니다.
이곳에서 나온 확진자가 5명으로 늘었습니다. LG전자가 쓰는 서관 6층과 9층에서 발생했는데 6층에서 9층까지 모두 폐쇄했습니다. 거기가 같은 사업본부예요. 혹시나 그 사업본부 내에서 이제 회의 같은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전에 먼저 이제 다 폐쇄를 하고 거기 LG 트윈타워에 있는 인원들을 모두 지금 재택근무를 하게 했습니다. 서관과 동관은 건물 입구와 로비를 함께 쓰고 있는데 동관 직원들은 정상 출근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800m 떨어진 한국투자증권에서도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19일 이 건물에 상주 근무하는 협력업체 직원 1명이 확진된 이후 해당 층 근무자와 접촉자 154명을 검사한 결과 4명의 환자가 더 나왔습니다. 해당 회사들은 직원 30에서 50% 재택근무, 근무 공간 내 직원 간 거리두기 2m 등 방역에 신경을 썼지만 감염을 막지 못했습니다. 강원도 원주에선 삼육중학교 학생 1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학교는 등교를 전면 중지하고 정문을 함께 쓰는 삼육초등학교와 삼육고등학교 학생들도 원격 수업에 들어갔습니다. 서울 강남, 대우 디오빌 플러스 등 다단계 방문 판매 업체를 통한 산발적 집단 감염도 이어졌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방문 판매 분야 집합 금지를 위반한 업체를 신고하면 최대 5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JTBC 유정화입니다. 4차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정부가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이르면 오늘부터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먼저 신청한 사람이 먼저 받을 수 있지만 신청이 늦더라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희령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학생들이 학교를 안 가니까 장사가 안 돼요. 돈 많이 되죠. 그동안 적자였는데. 분명히 한 30-40% 줄었다고 봐야죠. 지금 재택근무들도 많이 하고 고맙고 참 좋고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2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된다는 소식은 서민들에겐 가뭄의 단비입니다. 정부는 빨리 신청하면 확인을 하는 대로 빨리 주겠다는 방침입니다. 다만 예산이 확정된 만큼 늦게 신청한다고 못 받을 일은 없습니다. 여러 지원 대상자 가운데 가장 먼저 지원금을 받는 이들은 대리운전 기사, 학습지 교사 등 특수고용 노동자와 프리랜서입니다. 지난 6, 7월에 신청한 1차 지원금을 이미 받은 대상자는 어제까지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빠르면 오늘부터 추석 전인 29일까지 한 사람당 50만 원씩 받을 수 있습니다. 새로 신청한 이들은 추석이 지난 뒤 150만 원을 받습니다. 소상공인은 오늘부터 신청해서 내일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한꺼번에 몰리는 걸 막기 위해 오늘은 사업자 등록번호 끝자리가 짝수, 내일은 홀수인 소상공인의 신청만 받습니다. 정부가 보낸 문자 메시지 링크를 누르면 전용 홈페이지로 연결됩니다. 이분들은 모두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온라인으로 신청을 하면 하루 또는 이틀 후에 계좌로 최소한 10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100만 원을 받는 이들은 214만 명으로 매출 4억 원 이하인 일반 업종 중 수입이 줄어든 소상공인입니다. PC방 등의 특별 피해 업종 사업자 25만 6천 명은 150만 원에서 200만 원을 받습니다. 통신비 지원 대상이 줄어든 대신 정부 안에서 빠졌던 유흥주점, 콜라텍이 지원 대상에 들어갔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가게 문을 열지 못하거나 일찍 닫았던 상인들입니다. 개인 택시뿐 아니라 법인 택시 기사도 100만 원씩 받게 됐습니다. JTBC 이희령입니다. 2년 만에 다시 유엔 무대에서 연설을 한 그룹 방탄소년단. 이번에는 또 어떤 메시지로 청년 세대에 울림을 줄지 궁금했었는데요. 코로나로 답답한 상황에서 어떻게 다시 일어날 수 있었는지 멤버들 각자 진솔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꿈꾸고 함께 살아내자고 했습니다. 방탄소년단의 연설 모습 홍희정 특파원이 전해드립니다. Life goes on. Let's live on. 제75차 유엔 총회에서 방탄소년단이 6분간 전한 메시지는 코로나19 시대 희망을 잃지 말자는 것이었습니다. 멤버 지민은 모든 게 무너진 것만 같았고 할 수 있는 건 창밖을 내다보는 것뿐이라고 고백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동료들이 힘이 되어줬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때 저의 동료들이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함께 토닥이며 무엇을 같이 할 수 있을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지금의 상황이 답답하고 우울할수록 자기 자신을 아껴줘야 하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자기 자신을 아껴주고 격려해주고 가장 즐겁게 해주는 일입니다.
마지막으로 서로 의지하며 함께 살아가자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If even the moon is dark, let our faces be the light that helps us find our way. 한편 방탄소년단의 다이너마이트는 최근 2주 연속 빌보드 핫100 2위를 기록 중이며 최신 차트에서도 2위의 이름을 올리며 한 달째 열풍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 미국 MBC 인기 프로그램인 지미 펠런 쇼가 오는 28일부터 닷새 동안 방탄소년단을 위한 특별 방송을 기획해 다양한 퍼포먼스를 펼치며 전 세계 팬들과 만날 예정입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JTBC 홍희정입니다. 미국 진보의 상징이던 고 긴즈버그 대법관에 대한 공개 조문이 대법원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이번 주말에 후임 인선을 발표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도 논란 속에 이곳을 찾아서 조문할 예정입니다. 이 소식은 워싱턴 임종주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성조기로 감싼 고 긴즈버그 대법관의 관이 연방 대법원 청사에 도착합니다. 가족과 친지, 동료 대법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추모 의식이 거행됐습니다. She will live on in what she did to improve the law and the lives of all of us. And yet, still, Ruth is gone, and we grieve. 이후 관은 대법원 건물 중앙 현관 앞으로 옮겨져 안치됐습니다. 이곳에서 이틀간의 공개 조문에 들어갔습니다. 빌 클린턴 전 대통령 부부와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 등이 애도를 표했습니다. 긴즈버그 대법관은 27년 전인 1993년 당시 클린턴 대통령이 임명했습니다. 인권과 양성평등을 옹호하고 진보적 판결로 미국 사법부의 진보의 상징으로 떠올랐으며 지난주 금요일 87살을 일기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하루 뒤에 연방 대법원을 찾아 조문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정치 쟁점으로 부상한 후임 대법관 인선은 예정대로 주말에 발표하겠다는 입장입니다. I'm getting very close to having a final decision made. Very, very close. I'm going to make it, I believe, at 5 o'clock on Saturday. 다음 달 청문회를 거쳐 11월 대선 전에 상원 인준까지 마치겠다는 계산입니다. 상원은 공화당이 100석 중 53석으로 과반이어서 가결 가능성이 큽니다. 그럴 경우 5대 3으로 보수 우위인 연방 대법원 이념 지형은 6대 3으로 보수색이 더 짙어집니다. 민주당과 조 바이든 후보 측은 대선 이후 임명으로 강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11월 대선 결과를 놓고 법적 다툼이 벌어질 경우 연방 대법원이 그 향배를 결정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인선을 둘러싼 정치적 논란은 가열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JTBC 임종주입니다.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게 없다는 반응, 미국 전기차 업체 테슬라의 대규모 행사를 보고 나왔습니다. 기대를 모았던 새로운 배터리 기술도 공개되지 않았고 당장 이루기 힘든 목표만 늘어났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실망감이 어느 정도인지 어제 이어서 오늘 새벽에 열린 주식시장에서 테슬라 주가가 보여줬습니다. 이재승 기자입니다. 형형색색의 테슬라 모델 3 전기차가 가로 세로 열을 지어 서 있습니다. 코로나19 탓에 추첨으로 선발한 240만 명의 주주가 테슬라 전기차에 탔습니다. CEO인 일론 머스크가 무대에 오르자 주주들은 경적을 울리며 환호합니다. Well, I mean, this is definitely a new approach. We got the Tesla drive-in movie theater, basically. 이 순간 전 세계 27만 명이 온라인 생중계를 지켜볼 정도로 관심이 컸습니다. 하지만 시장이 예상했던 배터리 신기술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머스크 CEO는 당초 기존 배터리보다 수명을 5배 이상 늘린 배터리 개발을 공언했었습니다. 대신 강하고 오래가며 가격도 절반 수준인 배터리는 3년 뒤에 생산된다고 설명했습니다. You know, I think one of the things that troubles me the most is that we don't yet have a truly affordable car, and that is something that we will make in the future. 테슬라 주가는 전날 5.6% 하락에 이어 오늘도 10% 넘는 낙폭을 보이며 $400 선이 무너졌습니다. 사기 논란에 휩싸인 미국 수소전기차 업체 니콜라는 상황이 더 좋지 않습니다. 지난 10일 니콜라가 수소트럭을 생산할 핵심 기술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보고서가 나온 뒤 니콜라 주가는 폭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니콜라가 수소 충전소 건설을 위한 협상을 중단했다는 관측까지 나오면서 니콜라 주가는 전 거래일 대비 25% 넘게 폭락했습니다. JTBC 이재승입니다.